적당한 수분이 필요해요. 뜨거워지고 있어요. 와, 진짜 뜨뜻합니다. 뜨뜻한 게 아니고 뜨거워요. 자, 온도 15도입니다. 이 안에 온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에서 70도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텃밭에 심어놓은 마늘과 대파, 그리고 양파, 쪽파, 여러가지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감자는 얼마 전에 심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곧 4월이 되면은 여러가지 작물을 또 심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추, 가지, 토마토, 그리고 호박, 여러가지 많죠. 이런 것들 심기 전에 요거 하나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퇴비와 유박비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유박비료를 그냥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서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농사 지으면서 이 유박비료를 잘못 쓰면은 약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추를 또 옮겨 심고 다음 작물을 심기 위해서 퇴비를 뿌리고, 고토석회도 뿌리고, 유기질 비료도 얼마 전에 뿌려 놓았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요. 자, 퇴비와 유기질 비료 좀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감자를 심었습니다. 이제 감자를 심고 그 다음에 비닐을 치고 이제 순이 나오게 되면 순을 찝어주면 빼주면 되는 건데요. 이제 비료 중에 이제 퇴비가 있고,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있고, 그다음에 화학 비료, 복합 비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비료들이 많은데 비료를 잘못 쓰게 되면은 작물이 큰 피해를 보고 농사를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 비료를 뿌려서 농사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제가 퇴비 하나랑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2개, 그 다음에 기능성 유박비료 요 2가지를 가지고 나와보았습니다. 보통 유기질 비료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 중에 저렴한 유기질 비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가의 좋은 그런 재료가 들어간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보시면은 동물성 유기질과 식물성 유기질이 들어간 게 있어요. 동물성 유기질이 들어간 게 좀 값은 비싸지만 작물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양질의 골분과 어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종 칼슘과 인산, 그리고 작물에게 필요한 양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골분과 어분이 들어간 것을 값을 좀 더 주더라도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골분과 어분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 아주까리 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료 중에 가장 저렴한 게 아주까리 박입니다. 아주까리 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건데요.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퇴비는 발효가 된 것이고 유박은 발효가 안 된 것입니다. 발효가 전혀 안 된 것이에요. 따라서 작물을 심기 전에 유박 같은 경우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 뿌리고 그 다음에 경운을 해주시고 땅을 뒤집어 주시고 충분한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이렇게 곰팡이가 붙어서, 이게 곰팡이가 붙은 겁니다. 미생물이 붙어서 이걸 분해해서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상태로 주면은 작물이 빨아먹을 게 없어요. 비료 성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이것을 분해해줘서 작물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곰팡이가 핀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신에 물과 이게 비를 맞게 밖에다 두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박은 창고 안에 습기가 없는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퇴비를 바로 쓰면은 작물에게 피해가 없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미리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받아서 부숙을 시킵니다. 보통 퇴비 공장에서는 퇴비를 한 50에서 60% 정도 발효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일자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제조일이 2022년 7월 26일이라고 써 있죠.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부숙이 완료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밭에 작물을 심으실 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 퇴비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작물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추가 부숙이 발효가 돼서 작물에게 가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유박을 그냥 뿌리신 다음에 작물을 바로 심게 되면은 분명히 100% 가스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작물이 흡수될 수 있게 그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죠. 바로 가스가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유기질 비료 먼저 보실게요.
보통은 유기질 비료는 유기농업자재입니다. 예, 발효가 안 된 그런 비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혼합 유기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물성과 식물성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혼합 유기질 비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용 방법이 이렇게 써 있죠. 정식 14일 전 토양 혼화 처리 뒤집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14일이 아니고 최소한 한 달 전에 뒤집어 주고 작물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작물에게 이 가스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유박은 꼭 미생물이 달라붙게 발효를 빨리 시키시고 그다음에 작물에게 뿌려주는 게 좋은데요. 자, 오늘은 조금 있다가 요 유박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작물에게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고추를 심을 때 가장 문제가 바로 가스 피해입니다. 가스 피해를 봐서 작물이 중간에 죽어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유박 보시면은 여기에 아주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까리박이 뭐 골분, 그다음에 어분이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최종 유박, 그다음에 대두박 이런 것이 중간 가격이라 보면은 아주까리박이 제일 저렴한 그런 비료 중에 하나입니다. 유박이 뭐냐, 바로 기름을 짜고 남은 그런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는 유박이랑 그다음에 동물성 유박이 유기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까리에는 리신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신이라는 성분이 아무래도 그런 살충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까리박을 이제 잘못 뿌리시게 되면은 동물에게, 그리고 고양이나 이제 개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까리박은 동물에게 해가 갈 수 있으니 보관 및 사용 중 동물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봄에 왔다가 이 아주까리박을 먹어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에는 리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식물에게 이걸 줘서 독성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기물이 60% 이상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은 비료가 아닙니다. 예, 땅에 뿌리게 되면은 그때 이제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곰팡이가 붙어서 발효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이 안에서 질소, 인산, 가리 여러 가지 작물에게 필요한 그런 양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뿌린 다음에 작물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미리 뿌려두고 부숙이 잘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퇴비랑 요 유기질비를 같이 뿌리게 되면은 요 퇴비 안에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과 함께 이렇게 같이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을 해요. 곰팡이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부숙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유기질 비료를 뿌릴 때 곰팡이가 있다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곰팡이가 붙었으면은 이제 발효가 되는 거구나, 작물에게 뿌리면은 좀 더 발효가 빨리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게 바로 시설 재배에서는 환기를 잘 하라고 되어 있죠. 바로 가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고 비닐을 치고 이제 작물을 심게 되면은 그 가스가 발생해서 작물이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종이나 상토를 이제 작물을 심으시잖아요. 모종에도 안 되고 상토에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발효가 계속 되고 곰팡이가 붙어서 잘못하면 작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포상이나 상토에는 사용을 금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유박입니다. 유박 중에 님 케이크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던 건데요. 바로 님 나무에서 그 님 열매에서 오일을 짜고 남은 그런 찌꺼기인데요. 바로 님 유박입니다. 이것도 유기질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것도 작물 심기 전에 한 2주 전에 밑거름을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작물을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런 유박 같은 것을 밑거름으로 써야 되냐?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심는 작물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런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수년간 계속 자라오는 거기 때문에 추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작물 주변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천천히 분해가 되면서 이 작물이 요 유박 성분을 빨아먹고 각종 병 해충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님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 님 케이크, 님 유박과 그리고 카란자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살충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비료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질소, 인산, 가리가 써 있고 여기도 질소, 인산, 가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유박만큼 그만큼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살충 성분이 들어가 있고 비료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잘 쓰시게 되면은 굳이 토양 살충제 주시지 않고도 작물을 건강하게 유기농으로 잘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유기질 비료 그냥 밭에 뿌리고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 유기질 비료를 한번 미리 밭에 뿌리기 전에 발효 과정을 거쳐서 한번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수분을 좀 유지해줘서
그 작물에게 뿌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추에 제가 할 때 이 유박 피해를 자주 봤었거든요. 한 달 전에 이 유박을 뿌려줘도 또 발효가 돼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을 한번 섞어주고 이 퇴비를 이 유박 2포와 퇴비 1포를 섞어서 잘 비벼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건 부엽토예요. 예. 그리고 나무 찌꺼기입니다. 제가 갈아준 건데요. 이런 부엽토나 밖에 있는 나무 찌꺼기, 이런 거 낙엽들 이런 거 여기다가 함께 혼합해서 미생물이 달라붙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 퇴비에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있습니다. 요 닌박과 카란자박이 들어간 요것도 넣어서 기능성 그런 미끄럼 비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닌박과 카란자박은 사람과 동물에게 무해합니다. 따라서 마당이나 이런 텃밭 같은 데서 농장에서 만약에 야생동물이나 개와 고양이를 키우신다면은,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면은 요 닌박과 카란자박이 들어간 요거를 한번 써보세요. 이것은 사람과 동물에게 무해하고, 이것은 농업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써오던 그런 친환경 자재이기 때문에 약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요것을 3가지를 섞어서 한번 발효를 시켜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퇴비 1포, 유기질비료 2포, 닌케이크 한 5kg에서 10kg 정도 함께 넣어서,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낙엽이나 나무 찌꺼기 이런 것들 넣고, 그다음에 주변에 나올 수 있는 뭐 커피 찌꺼기나 아니면 이런 계란 껍데기 이렇게 해서 함께 작물에게 넣어서 뿌려주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갯가루예요. 갯가루도 함께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서 물을, 아무래도 발효가 되려면 수분이 필요하죠. 물을 좀 부어주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비닐을 덮어서 발효를 시켜서 한 2주, 뭐 한 3주 있다가 요것을 이제 작물에게 뿌려줄까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집에서 먹다가 모아온 계란 껍데기예요. 이럴 때 쓰려고 모아놓았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하고 칼슘이 나중에 작물에게 이롭게 할 것입니다. 잘 입혀서 이 3가지를 잘 섞어줘야 되겠죠. 퇴비, 유박. 그다음에 여기다가 닌케이크도 부어주도록 하고요. 이거는 닌 플러스입니다. 닌박과 카란자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부엽토나 이제 나무 찌꺼기, 여기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갯가루. 자, 여기에 이제 퇴비와 유박 2포, 그다음에 나무 무순 거, 그다음에 쌀겨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넣어줘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있어야지 발효가 되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잘 섞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수분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유박을 먼저 좀 번거롭더라도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고추밭이들, 그리고 가지밭이들, 토마토밭이들 곳에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적은 양인데요. 상황에 따라 좀 더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곰팡이가 피게 하고, 그다음 미생물이 달라붙게 해서 좀 발효가 잘 되게끔 해서 가끔씩 며칠에 한 번씩 뒤집어줘서
이것들을 먼저 밭에 뿌리기 전에 미생물이 달라붙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반기에 실어 밭에 뿌려주고 그다음에 아무 피해 없이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비더미를 지금 발효를 시키고 있는지 5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져도 와, 엄청 뜨끈뜨끈해요. 따뜻해요. 밖에 온도는 지금 10도가 안 되는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 이 온도계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지금 50도까지 밖에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주방에서 쓸 수 있는 100도 이상 되는 것을 다시 주문을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매일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더니 이제 뜨거워지고 있어요. 와, 진짜 뜨뜻합니다. 뜨뜻한 게 아니고 뜨거워요. 자, 온도 15도입니다. 이 안에 온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에서 70도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굉장히 눈이 매운데 지금 왕성하게 발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도가 넘었고요. 이게 50도 이상까지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미리 밭에 넣기 전에 발효를 시키신 다음에 하시면은 가스 피해도 없고 그 다음에 밭작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